코가 조금만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마 볼륨이 살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눈밑이나 팔자가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데 필러 한번 맞아볼까? 아니 근데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지? 필러 종류가 병원마다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필러를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 필러는 왜 병원마다 가격대가 다 다른 거야? 네, 오늘은 바로 필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A부터 Z까지 완전히 싹 다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을 예뻐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미래의 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여성분들, 남성분들 가릴 것 없이 20대, 30대, 40대, 50대 모든 분들 중에서 이런 고민 한 번씩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아요? 코가 조금만 더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이마 볼륨이 살짝 채워졌으면 좋겠는데, 눈밑이나 팔자가 꺼져서 나이 들어 보이는데 필러 한번 맞아볼까? 아니 근데 부작용 생기면 어떡하지? 필러 종류가 병원마다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필러를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 필러는 왜 병원마다 가격대가 다 다른 거야? 네, 오늘은 바로 필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A부터 Z까지 완전히 싹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보시기 앞전에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셔서 여러분들이 예뻐질 수 있는 내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하실 법한 내용들을 6가지로 함축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필러는 어떤 제품이고 어디 부위에 시술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요즘 병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필러 종류들과 장단점, 세 번째, 제품별 추천 부위와 비추천 부위, 네 번째, 필러 유지 기간, 다섯 번째, 필러 부작용과 주의사항, 마지막 6번째, 가격이에요. 이렇게 6가지 내용들을 함축적이게 4가지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에 앞서 알려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찾아보고 또는 제가 시술을 받아봤던 제품들이나 들어본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이니, 자세한 상담은 전문의와 꼭 진행을 해주셔서 필러 제형이 한 가지가 아니고 소프트한 제품부터 하드한 제품까지 여러 가지 라인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 전체 부위의 필러 시술이 다 가능한 제품들이지만, 시술을 받아보신 분들의 만족도, 선호도에 맞춰서 추천 부위도 알려드릴게요. 또한 필러로 권장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므로 여러분들이 재밌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내용이 꽤나 길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배속감기를 해서 빠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꼭 다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필러는 어떤 제품이고 필러는 어디 부위에 시술을 하는지예요. 필러는 얼굴에 꺼져 있는 부위를 볼륨을 채워서 볼륨감을 만들어주는 시술이고, 입체감이 살아나면서 주름 요가 개선까지 보실 수 있어요. 평소 볼륨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거창한 수술이 아닌 시술로 가시적인 효과를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비교적 짧은 시술 시간과 일상생활을 바로 할 정도의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술이에요. 뿌띠 시술 중에서 아주 큰 자리를 두둑히 차지를 하고 있는 인기 시술 중에 하나죠. 필러는 입자가 소프트한 것부터 하드한 것까지, 그리고 수입 필러, 국선 필러 종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필러의 종류들도 굉장히 많지만 요즘 병원에서 제일 많이들 다루고 있는 필러는 병원들 90% 이상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다루고 있어요. 히알루론산 필러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고, 체내에도 히알루론산 성분이 있는데 그 히알루론 성분으로 만든 필러이다 보니까 체내 자연스러운 흡수를 도와주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비교적 쉽게 녹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필러를 맞을 수 있는 부위는 이마, 미간, 관자, 콧대, 코끝, 눈밑, 애교살, 앞볼, 광대, 옆볼, 팔자, 턱, 입술, 목, 그리고 손등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술 부위가 굉장히 많죠. 즉 얼굴 전체적으로는 시술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현재 병원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필러들의 종류, 그리고 제품별 장단점, 제품별 추천 부위와 비추천 부위, 유지 기간을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수입 필러와 국산 필러 중에서 수입 필러 먼저 알려드릴게요. 수입 필러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레슬렌이에요. 스위스 갈더마사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스웨덴에서 제조를 했고, 레슬렌은 프리미엄 필러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96년도에 만들어서 올해 26년 정도 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필러죠. 미국 FDA 승인, 안정성을 인증받은 제품에다가 탄성이 좋은 제품이지만 바이페이직 제품 특성으로 알갱이 같은 입자로 인해 이물감이 살짝 느껴지실 수 있고, 원장님들께서 시술 주입을 하실 때 다소 약간 뻑뻑함이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레슬렌 성분은 히알루론산 필러로 모든 제품에 리도카인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리도카인 성분은 마취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필러 맞을 때 겉면에 있는 크림 마취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막상 시술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거는 바늘을 찌를 때가 아니라 필러를 주입할 때 그 주입되는 필러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필러 안에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 초반만 지나가면 통증이 사라지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레슬렌은 탄성이 좋지만 대신 시간이 지난 뒤에는 볼륨감이 증가가 되는 부분은 약하더라고요. 처음 필러 시술을 받고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속기간은 보통 1년 정도에다가
리터치를 통하면 2년, 아주 길게는 3년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추천 부위는 잘 퍼지지 않아도 되는 애교, 팔자, 광대, 코, 턱. 탄탄한 앞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 두 번째 수입 필러는 주비덤이에요. 수입 보톡스로 아주 유명한 엘러간사에서 만든 필러예요. 라인업은 볼라이트, 볼벨라, 볼리프트, 볼로마 라인들이 있고 모노페이지 필러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필러예요. 부드럽고 시술 후에 수분을 아주 잘 끌어당겨서 볼륨감이 증가가 있는 필러예요. 필러 자체가 히알루론산으로 만들어진 필러다 보니까 수분감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주비덤은 그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다른 필러들보다는 약간 더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유지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추천 부위는 잘 퍼지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팔자, 옆볼, 이마, 관자. 개인적으로 모노페이직 제품이다 보니 비추천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퍼짐성이 보일 수 있어서 턱이나 코 부위는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간혹 하다가 코가 뚱뚱해 보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수입 필러는 벨로스터예요. 개인적으로 제일 받아보고 싶은 필러 종류주 중에 하나예요. 벨로스터는 스위스 수입 필러로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FDA 승인의 안정성을 인정을 받았고 이물감이 적고 아주 자연스러운 필러로 유명하더라고요. 필러를 맞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처음 모습 그대로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벨로스터 라인업들은 소프트, 밸런스, 인텐스, 볼륨 순서대로 G프라임이 높아지는 순서예요. 소프트부터 볼륨까지, 즉 필러의 제형이 단단해지는 순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프트 필러는 아주 부드러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목주름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입술 필러, 잔주름, 눈 밑 쪽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연한 살 부위에는 벨로테로를 굉장히 많이들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벨로테로 자료들을 막 찾아봤을 때 염증 반응에 대해서 없는 제품으로 칭찬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어요. 유지기간은 보통 수입 필러들보다는 유지기간이 약간 길더라고요. 짧게는 8개월부터 길게는 1년 반까지. 근데 평이 좋은 만큼 가격대가 다소 있더라고요. 네 번째 수입 필러는 엘란스예요.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제품에다가 2011년도에 만든 제품으로 올해 11년이 된 제품이에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필러들이랑은 다르게 히알루론산 성분이 아닌 PCA 필러로 보통 콜라겐 필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장점으로는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러지 반응이 많지 않은 데다가 고정력이 굉장히 좋은 필러로 유명하더라고요. 단점은 히알루론산 필러랑은 다르게 쉽게 녹일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꼭 실력과 경력이 오래된 원장님 시술 하에 진행하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유지기간은 제품별로 2년에서 2년 반 정도. 추천 부위는 고정력이 좋다 보니까 넓은 부위에 추천을 해주시던데 특히 이마에 굉장히 추천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수입 필러 4가지를 다뤄봤는데 앞전 3가지 레스틀렌, 주비덤, 벨로테오 이 3가지의 단단함을 순서대로 나열해보자면은 제일 하드한 거는 레스틀렌, 중간은 주비덤, 마지막은 벨로스터예요. 저희가 뚜렷하게 확 느껴질 정도의 하드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은 국산 필러예요. 국산 필러 첫 번째는 유라미스. 보톡스 회사들 중에서 메디톡스 제품 다들 아시죠? 저희 나라에서 제일 큰 보톡스 회사예요. 메디톡스에서 개발한 필러로 미국 FDA, 유럽 의약품질에 등재된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하는 필러예요. 유라미스 라인업들은 라이트 리도카인, 유라미스 리도카인, 유라미스 딥, 유라미스 딥 리도카인, 마지막으로 유라미스 볼륨 이렇게 5가지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중 4가지, 유라미스 딥 빼고 4가지는 리도카인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아무래도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시술 중간에 통증이 적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죠. 이 라인업들 중에서 유라미스 라이트는 섬세한 디자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눈 밑, 애교살, 입술, 미세주름에 추천을 드리고 유라미스 딥은 중간 입자로 이마, 관자놀이, 앞볼, 팔자주름에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유라미스 볼륨 제품은 견고한 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나 턱, 이마, 볼, 관자에 추천드려요. 두 번째 국산 필러는 아띠에르. 아띠에르는 앞전에 유라미스와 같은 회사인 메디톡스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질에 등재된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2018년도에 나와서 올해 약 4년 정도 된 필러예요.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을만한 회사인 메디톡스에서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대형 피부과나 대형 클리닉 같은 경우는 아띠에르 제품을 안 다루는 병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입술 필러는 아띠에르로 진행을 했었어요. 라인업은 클래식, 인텐시브, 볼륨 이렇게 3가지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고 전 제품 라인업 모두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메디톡스 회사에서 다른 국산 필러들을 겨냥해서 좋은 가격대로 승부를 보는 것 같아요.
지속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개인적으로 추천 부위는 얼굴 전체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만 저는 입술을 아띠에르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세 번째 국산 필러는 이브아르. 이브아르는 LG에서 개발한 필러예요. 미국 FDA와 유럽 의약품질에 등재된 히알루론산 원료를 사용하는 필러예요. 볼륨을 주는 라인업들은 클래식 플러스, 볼륨 플러스, 컨투어 플러스 C 이렇게 세 가지의 라인업들을 가지고 있고 그중 이브아르 클래식 플러스는 섬세한 부위에 추천을 드려요. 미간에 있는 주름이나 눈가에 있는 주름 정도의 볼륨보다는 얕은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에요. 볼륨 플러스는 코, 볼, 이마, 또렷한 라인들을 살려주는 윤곽 필러로 추천드려요. 이브아르 컨투어 C 제품은 1년 이상 지속이 되는 장점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효과로 미간, 눈가, 입술, 주름 개선, 눈 밑 부분에 전체적으로 추천드려요. 네 번째 국산 필러는 더 체온 필러. 휴지사에서 나온 필러예요. 우수한 히알루론산 성분으로 제조되고 유럽 CE 인증 및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받은 의료기기예요. 필러 라인업들은 더체움 프리미엄, 더체움 퓨어, 더체움 CF10이 있고 더체움 필러들 중에서 볼륨을 주는 제품은 조금 하드한 타입이기 때문에 시술 경력이 많이 있는 원장님 시술하에 시술을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추천 부위는 코와 턱이에요. 마지막 국산 필러 다섯 번째는 에티피크예요. 제테마 회사에서 만든 제품으로 고순도 히알루론산 함유량이 들어있는 필러예요. 국내 식약처 승인과 유럽 CE 인증을 완료한 제품이에요. 유지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술을 할 때 최적화된 주입 압력으로 뭉침 현상 없이 원장님들께서 정교한 시술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필러예요. 이렇게 주사의 주입력이 좋으면 시술을 하시는 원장님들께서도 부드럽게 주입을 해서 시술을 진행하시게 되니까 환자분들도 시술 만족도가 높겠죠. 추천 부위는 넓은 면적을 가진 이마, 볼, 관자예요. 자, 이렇게 수입 필러 4가지와 국산 필러 5가지, 총 9가지를 알려드렸는데 필러에 대해서 제일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수입 필러, 국산 필러 왜 가격이 다르냐? 비싼 수입 필러가 더 좋은 필러 아니냐?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수입 필러는 국산 필러보다 개발하고 역사가 긴 만큼 가격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많이들 하시는 질문 두 번째. 수입 필러는 부작용이 적고 그에 비해 국산 필러는 부작용이 조금 더 높다. 부작용이 높은 것보다는 안정성에 대한 유지기간이 사례적으로는 적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국산 필러 성분들도 수입 필러 못지않는 우수한 제품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제일 많이들 하시는 질문 세 번째. 수입 필러는 유지기간이 길고 국산 필러는 유지기간이 짧다.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예전부터 필러를 시술을 받을 때 원장님들한테 많이들 여쭤봤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원장님들마다 견해는 조금씩 다 다르지만 보통 수입 필러가 조금 더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국산 필러는 길게는 1년, 수입 필러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긴 1년 반 정도. 근데 필러는 부위마다 사람마다 관리를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필러를 맞아도 7개월 가시는 분들도 있고 1년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2년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수입 필러, 국산 필러 모두 다 시술을 받아봤지만 똑같은 필러를 맞아도 유지감이 조금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입 필러가 더 길게 간다. 이런 것보다는 영구적인 필러가 아니기 때문에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는 필러들은 별반 크게 차이를 못 느꼈었어요. 그 다음은 시술 후 부작용과 주의사항이에요. 모든 시술은 부작용이 따라올 수도 있고 주의사항 꼭 숙지를 잘 해주셔야지만 완전히 만족스러운 시술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제일 흔한 시술의 부작용은 멍과 붓기예요. 붓기와 멍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뚫는 바늘과 성분의 주입으로 일시적인 부작용이고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작용은 염증 반응이에요. 아무래도 이물질, 몸의 체내에 비슷한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주 약하게 경미하게는 시술한 자리에 열감이나 붉은 피부 반응, 심하면 통증까지 나타나게 돼요. 경미하고 미미한 염증 반응은 초반에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여러 번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여러 번 재차 발생이 되는 염증이나 통증처럼 욱신거리고 굉장히 심한 염증 반응에서는 녹이는 주사를 맞아서 필러를 없애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은 시술 후 주의사항이에요. 시술 부위의 자극을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자극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막 문지르거나 시술한 부위를 계속 꾹꾹꾹 눌러본다던가 이런 자극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볼이나 이마나 턱 같은 부분에 넓은 면적에 시술을 해줬을 때는 한동안 2주 정도는 잠자실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술과 흡연은 짧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는 가급적 피해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염증 반응이 따라오지 않게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술과 흡연은 꼭 피해주세요. 세 번째는 당일 화장은 3시간 정도 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능하시면은 당일 화장은 피하시고 가급적 약속이 없는 날에 시술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네 번째, 1주에서 2주 정도는 찜질방, 사우나, 태닝, 고온 노출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뜨거운 물 세안도 피해주세요. 이 부분도 필러에 열감을 오르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실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아주 조심해야 될 점. 필러는 손으로 직접 제형을 만져보게 되면 겔처럼 굉장히 소프트한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술 후에 경락 마사지, 시술 부위의 마사지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2주 정도는 자리를 잡는 시기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동이 되니 조심하셔야 돼요. 최대 한 달까지는 아주 강한 마사지 말고 정말 약한 림프 마사지나 피부 재생 관리 정도까지만 받아주시고 시술 부위에 자극을 심하게 가하는 경락 마사지는 꼭 피해주셔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필러를 맞고 만족스러웠던 부위가 있었고 불만족스러웠던 부위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위는 이마, 코, 입술, 턱 이렇게 세로 라인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반대로 불만족스러웠던 부위는 눈 밑, 팔자, 앞광대, 옆볼. 특히 이 중에서 눈밑은 정말 비추해요. 어느 날 눈밑이 꺼져 보여서 필러를 맞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거울을 보게 되니까 눈밑에 뭔가 우글우글 징그러운 필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눈밑에 꺼짐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소프트한 제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신 다음에 많은 고민을 하고 시술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릴게요. 자, 여러분 필러 영상 A부터 Z까지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필러 전이라면은 본인 얼굴에 하는 시술이다 보니까 제품부터 효과 그리고 부작용까지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난 뒤에 예쁜 시술을 받으시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앞전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도 알람 설정까지 꼭 해두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예쁜 피부, 더 좋은 피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